잘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을 보시더라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삼성전자 대박 나셨죠? 우리 누적 수익 좀 봅시다. 어느 채널을 보셨을 때 하이닉스를, 현대차를, 기아를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들 다 올려놓고 수익 나셨어요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는 다시금 4월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놓고 하이닉스 비중을 옮겨와서가 아니라 LG화학의 비중을 절반을 정리해서 5%로 그리고 한국전력 한 템포 쉬어갑시다 절반을 정리해서 5%. 그래서 삼성전자 10%의 비중을 새롭게 넣어드린 겁니다. 하이닉스 45%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4월 기준의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더 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매달 말일날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건들지 않고 냅둡니다. 1년이 지나도. 1년 지나서라도 볼 수 있게끔. 1년 지나서라도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물론 간혹 변동성 종목을 기준 잡아드릴 때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비중을 7월까지 해서 최소 30에서 50%, 60% 2차 전지를 채워드렸죠. 지금은요. 2차 전지 LG화학 5% 남겨놓고 싹 다 끝냈잖아요. 언제? 작년 7월 말에 싹 정리 끝. 최고점에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입니다. 심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PBR도. 잘못 인식이 되는 게 PBR 1배 미만이 저평가다. 0.24 저평가죠. 그죠? 0.48은 저평가인가요? 아닌가요? 저평가죠. 1배 미만이니까. 근데 한국전력이 0.24에서 0.48이 됐어요. 그러면 역으로 따진다면 정책에 따라서는 다시금 0.24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주의 일반적인 PER과 PBR은요. 대략 3배에서 5배, 그 다음에 PBR은 0.4에서 높게 잡아줬을 때 0.6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0.24까지도 내려왔었다고. 왜?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1배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저 PBR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해서 완전히 그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 시가총액 1위가 MS사가 다시 등극을 했는데 결국은 2위와 1위의 엎치락 뒤치락 거리던 그 흐름이 애플도 IT죠. 성장주죠.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의 위험자산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AI라는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전체 물갈이가 싹 됐다.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 2위 MS가 다시 올라왔죠. 왜요? 오픈 AI의 대주주니까. 작년 1월에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미끄러져 있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3위, 사우디 아람코도 넘겼습니다. 1위가 MS,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어떤 거요? GPU. AI 서버의 70%를 좌지우지하는 GPU.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HBM.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TC본도. 그래서 TC본도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한미반도체. 이 HBM의 SK 하이닉스만을 얘기하는데 와 삼성전자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그따구 글을 쓰고 있어. 누가 들으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HBM을 양산해서 처음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HBM,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그 바로 다음에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HBM3E 5세대에 대해서 언제 양산할 것이며 언제 납품할 것이냐 그랬을 때 3E에도 D램을 8장 올린 게 있고 12장 올리는 게 있는데 이게 12장 올리는 게 기술력이 더 크죠. 요 12장짜리에 대해서 야 엔비디아 일로 와봐. 그거 내가 지금 개발해서 만들어놨는데 수율이 좋은가 니들이 확인해봐. 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산해서 하반기에 12단짜리의 5세대 HBM3E를 납품한다 그 얘기인 거지.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기준에 40%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3배 이상입니다. 500조를 넘기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D램의 강자이고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10조를 주고 인수해 와서 굉장히 힘들게 고전하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모바일 사업 부분이 있고 거기에 반도체 부분. 그 반도체에서 D램과 낸드가 쪼개져 있고 그죠? 그래서 HBM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HBM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고사양의 또 다른 반도체 기술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DDR5와 낸드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SSD 관련된 매출 호조세 또 모바일도 요즘에 애플을 뛰어넘는다 넘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금요일 날 당장 실적의 기준에 전망치가 굉장히 상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분야가 아니라 뭐 조그맣지는 않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하이닉스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이상의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5조까지 있는 거예요. 500조까지 넘긴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은 외국인들의 5%가 넘는 폭발적인 매집. 그 5%도 예를 들면 우리가 HLB 공략해서 수익 냈잖아요. HLB 대주주집은 몇 프로? 10.5%의 5% 매집과 외국인 플러스 대주주 지분 88%가 넘는 상황에 기관 지분 합치면 90%가 넘는 상황에 외국인들이 그냥 공격적인 매수 우리나라 순매수 금액 1위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5%대의 매집이 비교할 바가 되냐 이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 애의 매집이. 무엇에 기인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주는 보고서에 따른 실적 전망치의 상향,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의 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쌍끌이 수급이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도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준에서의 매수가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벌써 이미 검색기에서 75,300원 3월 20일이에요. 이제 보름 됐어, 이제 보름 됐는데 삼성전자 75,300원, 목요일 종가 85,300원, 10,000원 올랐네. 15% 가까이 올랐네.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3월 20일자 대비 보름 만에 여러분들 계좌가 15% 수익 나 있는지 계좌 한번 검사해 볼까? 왜 자꾸 엉뚱한 이상한 잡주에 뛰어들어서 되도 않는 수익을 내보겠다고?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HBM 3E 5세대에 관련된 납품 시기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대처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2,400개 종목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입니다. 어느 누가. 그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 수익 범위 다. 결론은 돌파갭에 대한 목표 주가 95,000원 아니지. 105,000원 아니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12월 목표 15만 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지수는 4천을 넘깁니다. 마찬가지 하이닉스의 기준, 하이닉스의 이 수익 범위에 이 포트폴리오의 이 비중에 45% 55%를 꾸준하게 채워놓고의 흐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 왜요? 8조 1천억 예상하던 영업이익이 11조로. 그것이 다시 얼마요? 11조 3천억으로. 그것이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12조 6,700억으로. 불과 3개월 전에 8조 6천억, 6개월 전에 8조였던 전망치가 5개월 만에 사실상은 5개월 만에 50% 이상 증가하면서 12조. 이 속도라면은 6월 말까지 얼마요? 15조에서 17조의 영업이익. 올해 말까지 20조 이상. 그럼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델 실적 나오고 델 실적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근데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하이닉스 실적도 올라가겠죠. 전망치가. 그 흐름에서의 매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의. 제발 좀 정신 똑띠 챙기고 그냥 하이닉스 좋아요가 아니라 실적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언제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주가 저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제발 좀 이 수익 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이 계좌 수익 범위, 이 수익 범위를 계좌 수익으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고점이 형성되려면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이상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3위입니다. 최근 들어서 1%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1%가 넘었죠. 이제 4거래일째 매도가. 상당한 손바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목요일 하루 밀린 거예요. 계속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어. 그죠? 정점의 인식이 잡히질 않아요. 다만 여기서 거래가 둔화되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둔화되면.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다시금 신고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일까요? 저는 거래가 실리고 신고가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죠. 15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내년 매출 전망치가 5천억 분이 안 돼. 매출이 아무리 증가하고 실적이 개선돼도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쪽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ETF 상품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기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매집 목표주가 16만 원까지 계속 상향을 해드렸어요. 21차 목표주가. 21차 목표주가. 그 목표주가의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십시오. 꼬리 달린 거? 꼬리 달렸을 뿐이지 이게 문제되는 흐름이야? 아니죠.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엉뚱한